안녕하세요. 지식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대로 이제 기술 배움터 보일러 2탄입니다. 관류 보일러의 대명사인 부스타 보일러를 카탈로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류 보일러는 뭐 한마디로 기동을 하면 번에 불을 붙이면 바로 출력물이 나온다. 뭐 온수가 되든 스팀이 되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대신 수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텐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치면 이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제 버너가 불꽃 방향이 이렇거든요.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수벽이 있는 거죠. 관 안에 물이 있는 겁니다. 바로 끌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타입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니까요. 카탈로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스타의 B겠죠.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고 뭐 진공온수, 무압온수, 히트펌프, 펠릿 그리고 수처리 장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림이나 카탈로그의 해석 그걸 좀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쭉 훑어보겠습니다. 부스타 터치 시스템 요즘 이제 HMI가 많이 개발된 것 같아요. 자동화가 많이 됐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목욕탕에서 폭발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 사람 많이 다쳤던데 유증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보일러 사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가 또 뭐 저번 주인가 폭발 사고 났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안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카탈로그 어디 있나요? 자, 관리 보일러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다들. 형태를 보면 얘 이렇게 몸체 바디잖아요. 바디고 이게 우리 보이는 거는 이제 인슐레이션 되는 거죠. 안에 유리솜이든지 우레탄이 들어가 있고 이 강판으로 이제 감싸져 있고 제어 파넬이고 얘가 이제 주로 송풍기입니다. 송풍기. 송풍기가 연소형 공기죠. 팬 웽 돌아가는데 연소형 공기가 주변에 있는 보일러실에 있는 주변의 공기를 잡아였는 거죠. 잡아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스랑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이 이제 화실이고 이 동그란 모양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수관이 지나가는 거고 발생부는 여기죠. 이렇게 나간다.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여기 뭐 주전기 밸브죠. 이렇게 나간다는 거. 형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특징인데 자, 비례제어 컴팩트형 전옥스 관류 보일러 주요 특징. 자, 보일러를 운전할 때 전옥스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옥스. 전옥스가 뭘까요? NOx죠, NOx. 전옥스. 자, 이걸 그대로 읽으면 전옥스, 녹스잖아요. NOx니까 녹스고. 정식 이름은 요게 NO가 1일 때는 NO, 1산화질소란 뜻이고요. NO가 2번이면 2산화질소, NO 3번이면 3산화질소가 되겠죠. NO2가 대기 중에 나오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랑 또 비가 많이 올 때 얘가 합쳐지면 질살이 되는 겁니다. HNO3. 그래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도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얘를 없애자 가는 거죠. 주로 이렇게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죠. 산소가 풍부해지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는 전옥수. 얘는 갈색이고 얘는 무색일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연소일 때는 공기 중에는 질소가 문제거든요. 공기 중 질소는 안정화된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주 뭐 고온이나 이렇게 되면 얘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쪼개집니다. 그래 N이 산소랑 만나서 NO1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NO2로 변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오염 물질이다 보니까 요런 양 있죠. 질소 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제관 번호, 확산 하연 방식의 가스번에 있어서 화염 분할 촉진, 배기가스 재순환, 배가스 재순환이 핵심입니다. 다시 돌리는 거지. 배가스를 다시 돌려서 NOx를 없애는 거죠. 다시.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제가. 일산화탄소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얘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 CO2로 변했는데 CO가 되는 거죠. 얘는 불완전 연소죠. 잘 섞이게 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연소 과정에서 제일 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녹스가 많아요. 녹스, 속스도 있지만 하여튼 녹스 그리고 CO가 있는데, CO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과잉 공기를 많이 넣기도 하는데 이건 NS1식인데, 하여튼 저녹스 해가지고 이슈입니다. 이슈. 가스 분출공의 방향선이 보연판 중심과 일정한 각을 이루면서 화염 분할, 화염 안정화 뭐 이런 게 있고, 뭐 저부하 화염, 고부하 화염, 하여튼 이쪽에 좀 신경을 썼다. 뭐 윈드박스도 있고 이런 거 있죠. 뭐 확산 화염 하기 위해서 예혼합 국내 최저 수준 예혼합 제외. 현재는 대부분 건타입 버너는 예혼합을 많이 합니다. 프리믹싱을 좀 해줘야 돼요. 일단 뭐 LNG랑 에어, 1차 프라이머리 에어라 그러거든요. 걔랑 가스랑 이제 파일로트 라인이라 그러는데, 걔에서 먼저 불을 붙인 다음에 1차 화염이죠. 그 다음에 많은 공기랑 합쳐지는 2차 화염,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연동 가뭄식 비례제어 시스템, 산업용 보일러 부하 조절은 어떻게 하냐. 부하라는 건 뭡니까? 스팀 보일러 칩시다. 스팀 보일러의 사용량이 많으면 일단 스팀 압이 떨어지죠. 이 뒤에 그런 내용 있나? 부하 변동값이 0.001세컨. 이건 엄청난데. 현재 부하 변동 10에서 999. 스팀 압력 여기 있죠. 그런 내용. 2에서 100%까지 부하 운전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주로 스팀 압력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죠. 스팀 압력인데, 이런 설정값, 세팅값이 있죠. 이 온오프고 스팀 압력에 따라서 고부하 운전, 저부하 운전이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가스량이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스팀 압력이 떨어진다가 많이 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너의 가스량은 느려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공기량도 늘어납니다. 하여튼 가스를 많이 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끓이는 거죠. 근데 스팀 압력이 올라간다 이러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현장 조업을 안 한다. 그럼 스팀 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보일러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스팀 압력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가스량, 공기량이 줄어드는 거죠. 이 그런 내용이 있죠. 순서가 그런 거예요. 보일러 전기 압력을 인식합니다. 오르든 내리든. 그러면 이게 가뭄식 컨트롤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압, 가스압, 연소실압 요래를 조절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게 부하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좀 잘했다. 반응이 빠르고 이렇게 비례제어, 다단제어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저도 이 관리 보일러 부스터크 써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신경 쓸 게 별로 없어. 예. 에러도 별로 안 뜨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러율이 너무 거의 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 보일러 기술, 핀 부착 열변 기제방법, 내축수관, 예축수관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타입이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카탈로그를 이제 입수를 하잖아요. 그럼 업체 선정을 할 때 카탈로그를 해석을 못 하시더라고. 이게 기본인데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 제일 끝에 거 이해해볼게요. 사양표, 일본 말이죠. 예, 사양표, 뭐 재원표 이런 게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죠. 테크 스펙이라 볼 수도 있고. 일단 증발량이죠. 증발량, 물 끓이는 양. 얘는 시간당 킬로그램, 이 표준입니다. 시간당 몇 킬로.
얘 BSS 1000 RX가 얘 이름을 딴 거겠죠. 1000kg 1톤짜리 보일러라는 뜻입니다. 보일러 1톤짜리 우리가 보일러 1톤짜리 관리 보일러 얼마예요 하는 거잖아요. 보일러 1톤짜리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일러 1톤짜리. 자, 총 발생 열량. 이거 열량을 따지면 시간당에 643,700. 이게 보세요. 생산되는 스팀이나 온수의 퀄리티 또 그리고 급수되는 온도 예를 겨울철에 상수도 10도 5도잖아요. 여름철에 상수 또는 폐열 횟수에서 뭐 40도 50도 조건이 틀리단 말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보일러 1톤짜리다 이러면 60만을 봅니다. 60만. 보일러 1톤 60만. 그리고 여러분 물이 증발 잡률 얼마예요? 539죠. 539 이렇게 잡는다고요. 물이 100도씨일 때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를 변할 때 539인데 실제 들어가는 급수는 이보다 100도가 아니잖아요. 뭐 20도가 될 수도 있고 60도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뭐 대충 60만 잡는데 여기서는 이제 64만 3,700을 잡는다. 64만 3,700. 폐열 횟수를만 해서 급수 온도가 높으면 증발 더 많이 된다는 뜻이죠. 자, 최고 사용 압력은 이제 메가파스칼. 자, 압력 단위도 바뀌었죠. 옛날에는 킬로그램 퍼 센티메터 제곱. 자, 제가 압력 단위하고 온도 단위, 열량 단위는 제가 뭐 강의라고 할 때 설명드릴 때 저도 회사에 OJT 많이 하거든요.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고 인식하는지 못하더라고. 이 압력, 온도, 유량, 열량, 에너지 이 단위 모르면 공학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압력. 글씨가 작아서 될지 모르겠네. 압력은 프레셔죠, 프레셔. 누른 압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USSUR인가요? 프레셔. 모르겠다. 프레셔. 자, 1기압 기준 할까요? 1기압을 이제 1atm이라 그러잖아요. 지구상에서. 적도면의 수명 기준입니다. 실제 측량을 해보니, 재보니 1.0332 무게로 하면 킬로그램, 정확하게 포스가 돼요. 포스는 중력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포스 또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F를 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센티메터 제곱은 뭡니까? 스퀘어 센치죠. 가로 세로 1cm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손톱 크기라고. 손톱 크기 면적에 1kg의 추를 얹었을 때 누르는 힘입니다. 그 1기압이고 지구상 적도면의 기준입니다. 북반구나 남반구로 가면 또 힘이 틀리겠지만 기준점은 거기라는 거죠. 그게 1기압이에요. 우리 부르동간 압력계에 1기압이 뜨면 물이 10m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단위가 이제 파스칼 단위로 바뀐 거죠. 파스칼은 101325입니다. 값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가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란 건 뭡니까? 사실은 물리적인 거로 뉴턴 퍼 대문자 n이에요. 뉴턴 퍼 메다 제곱이에요. 뉴턴 퍼 메다 제곱. 이게 물리량이에요. 101325. 엄밀히만 뉴턴 퍼 메다 제곱인데 자, 키로 메가 기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K 접도 K는 1000배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이잖아요. 일단 3승으로 할게요. 101.325 키로 또는 소문자로 저기 소문자나 대문자 관계없습니다. 킬로파스칼. 얘는 다시 1000배 많이 할까요? 0.101325 메가 대문자로 해주자. 대문자로 메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요.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돼 있잖아요. 0.1이 10kg예요. 옛날 말로 10배 10배 0.1이 10. 이 변화는 이제 반드시 하셔야 돼요. 0.1이 1이에요. 0.1이 1. 0.1이 우리 10kg 떴다면 이제 1메가파스칼이고 그죠? 10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게 파스칼 쪽이고 이제 안에 뭐 펌프 안에 또는 배관 안에 물이다.
우리가 수주라고 그래요. 물숫자, 물기둥, 물높이로, 송출 높이로. 우리 잠수 10m 하면 일기압 받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든 방출하든 똑같습니다. 10.33m 못으로 유체 이름이에요. 유체 H2O 대문자 H2O 10.33 H2O 10m 올라간다. 요걸 센치로 미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리로 할까? 1332지. 1332 미리미리. 이건 소문자가 좋지. 이건 대문자고. H2 요 2도 할 때도 하틈자로 써야 되는데 여하튼 만밀이에요. 1330mm. 우리가 흔히 만밀이가 1기압이에요. 만밀이. 저압식 압력계 또 진공할 때는 이건 미리 단위 맞습니다. 이 미리미리 H2O 단위랑 미리미리 이거는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AQ도 많이 씁니다. 미리미리 H2O나 미리미리 AQ나 같습니다. 1332 미리미리 H2O 1332 미리미리 AQ 같은 말이다. 만미리가 1kg다. 만미리가 1kg다. 좀 외워야 돼요. 개념적으로 만미리가 1kg다. 그리고 바 1바라 그러면 1바. 사실은 정밀하면 1013인데 1013 1013 1013 미리바 미리바고 흔히 1바라 그러면 1바 1기압은 1바 0.98 정도 되는데 그 1바라고 보시면 돼. 바라고 이야기한다고. 또는 14.7 PSI PSI는 또 뭐예요? 자동차 타이어에 뭐 100 PSI, 140 PSI 이런 거 바람 맺는 거 있잖아요. PSI P는 파운드야. 파운드 LB 파운드를 LB라 씁니다. 파운드 퍼 인치 제곱이에요. 서양 도량형이죠. 계속 이 관용을 쓰고 있다고. 1기압은 1kg인데 0.1MPa이고 1바고 14.7 PSI고 그 외에도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감각적으로. 요게 1기압이에요. 1기압. 그래서 1MPa는 여기 있네. 1MPa는 킬로로 하면 10배예요. 10. 돼 있죠. 최고 사이면 이건 온수 보일러인가 보다. 약하네. 스팀 보일러일 때는 온수나 스팀 보통 킬로로 하면 10kg 미만 씁니다. 10kg 미만. 큰 산업용이 아니면 10kg 미만. 일반 건물 공조용 또 10kg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압력은 이 정도로 하면 되고 또 뭐 있냐? 효율은 99.8 저위발리량 기준 냈는데 도구가 좀 사라졌네. 잠시만요. 자, 도구 연필로 다시 효율은 99.8 저위발리량 고위발리량 있는데요. 발열량 저위발열량 설명해 드려야 되나? 저위발열량 LHV 얘를 저위발열량 로 히터 밸류죠. 저위발열량 LNG 기준하면 저위발열량이 한 9,530 정도 돼요. 열량 계속 변합니다. 킬로칼로리 소문자 대문자는 시간 관계상 제가 구별 안 하고 씁니다. 1루베당 이게 엄밀히 말하면 노르말루베 N자 붙여야 돼요. 너무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자, 그다음에 HHV 이 고위발열량 이건 다 아셔야 돼요. 이거 자격증 뭐 따는 게 아니라 1500 정도 봅니다. 500 이것도 열량 변합니다. 단위는 같고요. 자, 저위발량 고위발량 차이는 뭐냐면 480 곱하기 2예요. 이게 메탄이 연소하면 LNG 주성분이 메탄이잖아요. 92%가. 그러면 H2O가 2H2O 형태로 나옵니다. 물의 증발 잠열이 LNG 1루배당 480이거든. 물의 증발 H2O 기체 속에 2몰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컨덴싱 보일러 실제로 LNG 1루배 떼면 1500이 나와요. 그러나 배가스 중에 온도가 100도가 넘기 때문에 연소하면 일단 100도 넘잖아요. 콘덴싱으로 회수하지 않는 한, 증발 잠재를 회수하지 않는 한, 물은 제가 물 그놈이 수증기 형태로 가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요거예요.
만약 콘덴싱을 하면 여기까지 빨아먹을 수 있어. 콘덴싱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100도 이하로 응축시켜서 청발장에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 너희 보일러는 어떤데 나의 보일러는 어떻는데 항상 연소공학에 나오는 게 저희 발열 보일러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LHV 즉 LNG 1루배 뗐을 때 9530V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99.8%까지 거의 다 회수하는 거죠. 엄청난 거죠. 여기는 뭐냐면 100점이 효율이 100% 이상 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그 기준에 따라. 저희 발열량일 때 이 콘덴싱을 좀 했다는 이야기야. 100점이. 그죠? 100.4, 100.5, 100.6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뻥이 아니라는 거죠. 고위 발열 기준하면 100 넘을 수 없는 거고. 자, 전열 면적. 이제 관류. 관이잖아요. 말 그대로. 관 안에 물이 흐른다. 관류잖아요. 그 전열되는 면적이 관을 얼만큼 박았냐? 4분의 파이드 제곱에 L 개수하면 되잖아요. 9.82m 제곱. 이 면적의 이게 캐파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보유 수량은 뭐냐면 체류하고 있는 물의 양 160m짜리야. 그러니까 금방 발생된다고 160m예요. 제품 무게는 2160 2톤짜리다. 전원은 글씨가 너무 굴래. 그냥 막대. 넘어갑시다. 250, 380, 33. 자, 33은 뭡니까? RST, A, B, C, 1, 2, 3이라 부르긴 하는데요. 이제 세 가닥이 들어가죠. 두 가닥 결선하면 중성선 하나랑 하나함이 그 220이 되고요. 양쪽 잡으면 이제 루트 3이죠. 관계가 220 루트 3을 이렇게 넣어서 380. 단상인이 삼성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고요. 총 소비 전력은 이제 5.9인데 주로 이제 송풍기 전력입니다. 다른 데는 전력 먹을 게 없어요. 가스는 그냥 들어옵니다. 뭐 젤밸브, 솔밸브 이런 거는 전력 얼마 안 먹어요. 다 송풍기라 보면 되고요. 여기 있네요. 송풍기가 3.7 먹죠. 거의 뭐 60%, 70% 송풍기가 먹고 나머지는 뭐 급수 펌프 같은 거 좀 먹겠죠. 급수 모터도 여기 있네. 2.2. 얘는 계속 도는 건 아닙니다. 부하에 따라서 펌핑 했다가 안 했다가 수위 레벨 보면서 하는 거니까. 보일러 외형은 뭐 가로세로 높이 1m, 뭐 세로 높이가 이제 높죠. 그래 아까 사다리 모양도 있었잖아요. 세로도 있고 높이 그리 크진 않다. 컴팩트하다죠. 관리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 이제 버너가 중요합니다. 버너는 버너 형식, 연소 제어 방식, 점화 방식, 연료 소비량 이렇게 보는데, 자 강제 압입 통풍. 큰 산업용 수관식 보일러일 때는 앞에서도 불어주고 뒤에 후황이라 그러잖아요. 뒤에 팬이 빨아들기로 합니다. 그런 거 이제 평형 통풍이라 그러는데 양쪽에 있는 거. 여기 작은 용량은 앞에 버너에 같이 몸통 안에 달려 있어요. 강제 흡입. 그러니까 연소실 내는 내가 항상 정압 플러스 압이에요. 그리고 전옥수형, 선, 미리, 프라이머리, 혼합 플라스트를 썼다. 연소 제어는 연동 감음식 비례죠. 점화 방식은 파일럿 버너 착각. 먼저 프라이머리 에어를 이어서 먼저 점화를 합니다. 점화해서 그 불꽃 가지고 가는 이제 파일럿 점화 요즘 다 하고 있는 거죠. 연료 소비량은 천연가스입니다. 13A 그룹. 요건 뭐냐면 웨베 지수라 그래요. 웨베 지수. 그냥 우리나라에 쓰는 건 다 13A라서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연소 속도랑 가스 비중 이런 거 따져서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13A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LPG는 좀 틀리고 우리나라 LNG는 13A 그룹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연소 기구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쓸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른 외국에는 발열량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개조해야 돼요 노즐. 시간당에 64.5. 이거 열정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자, 1시간에 60, 한번 해볼까요? 이때 안 하면 또 언제 하겠어요, 그죠? 64.5루베가 들어간대요. 64.5루베가. 그러면 1루베에 곱하기, 귀찮다. 곱하기 이렇게 할게요. 9530 나온다고 했잖아요. 1루베 태우면 9530. 그럼 얘가 킬로칼로리잖아요. 1시간이죠. 1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물이, 그 열량으로 할까요? 643, 700 킬로칼로리 나오는가요? 대충 맞나요? 9,500이니까 비싸게 딱 떨어질 것 같네. 효율이 99.8이니까 0.98하면 비싸게 떨어지나요?
대충은 맞겠죠. 뻥이 아니라는 거죠. 자, LPG는 열량이 높아요. 루베로 하면 얘가 1500이었으니까 얘는 한 24,000, 25,000, 26,000 정도 보거든요. LPG도 그때그때 열량 틀립니다. LPG는 이제 액화 석유가스죠. 리퀴파이드 페트롤럼 가스고 이건 LNG,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인데 LPG는 프로판이 많아요. 97%, 98%. 이제 부탄은 이동식 부탄 또는 택시에 쓰는 건데 얘는 부탄 C4H10이 많고 얘는 C3HA가 많습니다. 얘 관리량이 높으니까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접속 구경은 이제 A가 뭡니까? A. 제가 쳤으니까 첫 시간이니까 좀 자세히 해드려야 돼요. 배관을 부를 때 A는 호칭지름이 이제 미리미리면 미리미리. 주로 이제 뭐 사실은 관 내경이 50A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관 내경하고 외경 그렇게 스케줄 40, 80, 160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메이커나 배관의 종류 뭐 아연도 배관이 되든 뭐 서스관이 되든 다 틀립니다. 그냥 통칭 50A 실제 관지름은 이제 46이 될 수도 있고요. 뭐 48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A다 관 사이즈가. B라고 놓으면요. B는 인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치. 인치는 뭐예요? 2.54cm잖아요. 이런 단위 환산도 좀 착착 좀 되시면 좋은데. 자, 급수는 20A. 펌프 앞에는 25고 이제 레듀서를 쓰겠죠. 편심 때문에. 배수구는 이제 뭐 25에서 결국 40으로 조인되고 안전밸브가 있어요. 안전밸브는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가 있잖아요. 노에 보일러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예전부터 저수위입니다. 저수위. 이렇게 안에 물이 이제 로 레벨일 때, 뭐 로 레벨이 40%를 하면 로 레벨인데 버너는 걔를 인식을 못하고 계속 불을 떼는 거지. 그래서 보일러가 터지는 거죠. 터지는 사고가 가장 그 저수위 안전경보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예, 여하튼 노내의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 됐을 때 노가 터지지도 않고 원래 본체의 바디가 터지지 않고 안전밸브가 터져서 근로 압력 방출하게끔 그게 안전밸브입니다. 스프링스 안전밸브가 가장 많고요. 안전밸브 사이즈는 25짜리. 근데 안전밸브가 만능이 아닙니다. 얘의 캐파 양 이상 가면 몸체가 터집니다. 연도 300mm 연소가스를 방출하는 거죠. 연도 300인데 이중 캐싱 되어 있다 본데 350 바깥은 이리 되어 있다.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전기압력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했던 말들 이런 게 이제 관리량 틀린 말 아닙니다. 이런 내용 있고요. 벌써 27분입니다. 설명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이거 뭐 1박 2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뭐 공학이라는 거는 끝도 없는 학문이고 저도 다 몰라요.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것에 가르쳐 주는 데 아무도 없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누구 선배 가르쳐 안 가르쳐 줍니다. 자신 있게 저밖에 없습니다. 농담 삼아서. 뭐 질문 필요하신 분은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메일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저는 이제 카탈로그 이거 뭐 거의 한 90% 이상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뭐 냉동기든 보일러든 냉각탑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꼭 해석할 수 있는 뭐 거의 뭐 제가 우리나라 10등 안에 든다 뭐 자부합니다. 좀 너무 심한가요? 이렇게 저는 이런 게 다 돌려봤거든요. 현장 경험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뭐 시간 나면 연수장치 이런 것도 해드리면 좋은데 이거 재생주기 이런 거 다 하면 좋긴 좋은데 이거 뭐 제가 오프라인으로 한 개도 있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뭐 아로 멤브레인 이런 것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일러 이론 2탄입니다. 관류식 보일러 부스타 카탈로그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요. 다음은 다른 카탈로그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